서울의 한복판, 한여름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던 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 백발의 노인이 홀로 서 있었다. 셔츠는 땀에 젖어 등이 다 젖었고 구겨진 바지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노인은 무언가를 애써 기억하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이따금 손에 든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지만 눈빛은 점점 더 흐려진다. 여기가 맞나? 중얼이며 노인은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긴다. 누군가는 그를 지나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유리문 앞에서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은행. 반짝이는 유리창 뒤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은행 안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그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선다. 직원 몇 명의 시선이 순간 그에게 향하지만 곧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간다. 점심 무렵 창구는 사람들로 푹 적인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밝은 셔츠,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려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다 얼굴을 찌푸린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불편한 듯 말한다. 어르신 여기 말고 저쪽 의자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다른 고객들 응대 중이라.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계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수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피한다. 냄새가 좀 나네요. 다른 고객님들 불편하세요. 밖에서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노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군다. 손에는 오래된 예금 증서를 꼭 쥐고 있다. 1984년, 1991년, 2006년 그리고 이름 한성우. 하지만 누구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어제까지 늘 고요하고 루틴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다급함과 두려움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긴급하게 소집된 직원들과 지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지점장은 손에 든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탁 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우리 지점에 방문하셨던 노인 있죠. 그분 드라그룹의 창업주 한성우 회장님이셨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어떤 이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분 최근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평소에도 종종 혼자 외출하신다고 가족들이 어제 하루 종일 찾으셨대요. 지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 창구에서 겪으신 대우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지금은 이미 언론에 영상이 유출된 상황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다. 바로 수진.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기사화됐다. 뉴스의 말림이 쉼없이 울렸다. 기자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타이틀을 뽑아냈다. 치매 노인의 막말한 은행 직원, 결국 정체는 대기업 창업주. 냄새 난다고 쫓아낸 직원, 정중한 회장님의 침묵. 고령자 금융 서비스의 구멍은행 노인 차별 논란. 그날 오후부터 항해 전화가 폭주했고 SNS에는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관련 영상은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은행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하루 뒤 수진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수진 계장님, 본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과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미안해 보였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말랐다. 상실감이 몸 깊숙이 뿌리내려 이제는 반응조차 없었다. 퇴직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몇몇 직원들이 일부러 눈을 피했다. 어색하게 인사하는 이도 있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가까웠던 동료 한 명의 눈물 어린 눈빛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변명은 아무 의미 없었다. 그녀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수지는 더 깊은 절벽으로 떨어졌다. 동생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어느 저녁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전화로부터였다. 내 동생이 자금이 막혀서 내 이름으로 보증 들어간 거 기억나니? 그날 이후 전화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저축은 이미 해고 직후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마지막 카드마저 한도가 막히자 그녀는 법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개인 파산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며 수지는 종이에 눈물을 떨궜다. 다 무너졌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대가는 너무나 컸고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적한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수진.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직원은 수진 단 한 명이었다. 사장님은 자리를 자주 비우셨고 카페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 수다를 나누러 오는 공간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흘렀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수진의 시선은 자주 창밖을 향해 있었다.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셔도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고개를 들어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질투심조차 들었다. 밤이면 악몽이 찾아왔다. 영상 속에 놓인 수진을 올려다보던 흐릿한 눈동자. 그 눈빛이 매일 떠올랐다. 그 한마디를 하지 말걸. 그날 단 10초만 따뜻했더라면. 자책은 습관처럼 따라붙었다. 내가 그날 조금만 더 사람답게 대했더라면.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한다. 치매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기.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 치매, 병이 아닌 사람의 일부. 공감의 시작은 무지의 인식에서부터. 책 속에는 그녀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다. 그날 노인의 시선이 왜 그토록 흔들렸는지, 손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왜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수지는 책을 읽으며 몇 번이고 울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책갈피엔 늘 메모지가 끼워졌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하늘은 흐렸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눅눅했다. 수지는 손에 오래된 다이어리를 들고 천천히 동네 복지관 앞에 섰다. 문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환한 조명이 비쳐나왔다. 안에서는 몇몇 어르신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 한 명이 웃으며 안내 중이었다. 수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거의 그녀는 한 노인을 향해 문을 닫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다시 문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여기서 자원봉사 신청하려고요. 직원의 얼굴엔 반가움이 번졌다. 네.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수지는 조용히 웃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노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이요. 말벗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직원은 수진의 신청서를 받아들며 말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이 복지관에 꼭 필요한 분 같아요. 그 말에 수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관에서의 첫날, 수지는 낯선 긴장감에 꽉 조여 있었다. 기다란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약간은 눅눅한 약 냄새, 어딘가 희미하게 풍기는 살균제 향기.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지만 수지는 그것마저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복지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첫날이라 긴장되시죠?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르신들 발 씻겨드리는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살짝 숨을 삼켰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해볼게요. 작은 세면실. 타일 벽에 둘러싸인 그 공간에 노란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수건과 물세안 대야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르신 한 분이 이미 대기하고 계셨다. 그의 이름은 김춘복 어르신.
80이 넘은 연세였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다만 말을 더듬거나 중간에 문장을 잇는 일이 종종 있었다. 수지는 어색하게 무릎을 꿇고 물이 담긴 대야에 어르신의 발을 담갔다. 차갑진 않으세요? 응? 아니 따뜻하구먼. 어르신의 발은 예상보다 훨씬 말랐다. 발톱은 갈라져 있었고 굳은 살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치워야 할 무언가를 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함이 들었다.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었던가. 조심스레 수건을 적셔 발을 닦기 시작했다. 첫 손길은 뻣뻣하고 서툴렀다. 어르신도 살짝 움찔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이 좀 차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괜찮아. 누구든 처음은 어색한 거야. 나도 그랬어. 네.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거든. 많이 씻겼지. 사람 손이 익어가는 걸 보면 참 신기했어. 그 말에 수지는 놀랐다. 병원에서 일하셨다니. 하지만 어르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끊겼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고 잠시 후 다시 수진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근데 자네 이름이 뭐랬지? 수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금 전에 이름을 말했었는데. 하지만 당황하지 않기로 했다. 최수진이에요.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이 좋은 이름이야. 그 말에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손끝의 긴장도 조금은 풀렸다. 그날 수진은 3명의 어르신을 돌봤다.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로션을 바르며 괜찮으세요? 춥진 않으세요? 를 반복했다. 손은 물에 젖고 허리는 쑤셨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쓴 시간을 느끼고 있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글을 적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실천하는 것. 오늘 내 손이 진심을 탁해했기를. 몇 주가 지나자 수지는 복지관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김춘복 어르신은 매번 그녀가 오면 손을 흔들었고 어떤 어르신은 그녀에게 귤을 하나씩 쥐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발 씻기 봉사뿐 아니라 산책과 말벗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치매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고 때로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기억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안에서 진짜 대화를 배워갔다. 말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느끼는 대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누적시키는 일.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이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김춘복 어르신, 요즘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떤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달라지고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된 것이다. 햇살이 따뜻하던 오후. 수지는 박연옥 어르신과 함께 복지관 뒷뜰을 산책하고 있었다. 박 어르신은 자주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특히 은행 이야기를 좋아했다. 내가 은행 다닐 땐 말이야 지금이야 다 잊었지만 그래도 그땐 출근할 때마다 발이 바빴어. 하루에 도장 몇백 개는 찍은 것 같아. 수지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대꾸했다. 도장을요? 손목 아프셨겠어요. 그치. 근데 이상하지? 그땐 힘든 줄 몰랐어. 다들 나 믿고 맡겨주니까 책임감이 먼저였거든.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랬다. 은행에 있을 때는 매일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부심이 있었다. 사람들의 돈을 맡는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은행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몰라. 박 어르신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에 힘을 주었다. 앞으론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도와볼게요. 어르신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따뜻한 사람이네, 자네. 그 말에 수지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과거의 죄책감도 잘못도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끝과 눈빛, 그리고 행동이 스스로를 바꾸고 있었다. 하나의 진심이 어르신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복지관 봉사 2개월 차. 평소처럼 정리하던 수지는 익숙한 실루엣에 시선이 멈춘다. 바로 그 노인 한성우.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할아버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노인은 멍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본다. 하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곁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그의 손녀 지민이 함께 있다. 지선은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그날 있었던 일 저도 기억해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신 걸 보니 진심이 느껴져요. 그날 이후 수지는 복지관에 제안서를 낸다.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차단하는 법, 안전한 계좌 이체, 복지 혜택 신청 방법. 강의는 매주 열렸고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런 걸 왜 이제야 알려줘요? 수진 선생 최고야. 그녀는 이제 봉사자가 아닌 세상과 노인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복지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지선이 직접 찾아와 말한다.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시니어 금융 상담 파트 팀장을 구하고 있어요. 선생님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의 캠페인 발표회. 단상에 선 수지는 조용히 입을 연다. 저는 그날 한 분의 인생을 외면했고 그 대가로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저는 다시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지만 가장 아픈 대가로 배우고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한 번의 무시는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번의 따뜻한 실천은 누군가의 삶을 되살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